네, 좀 전까지 다루었던 투 스테이지 OP 앰프의 이제 페이즈 마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앰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일단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플러스가 노드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마이너스 노드가 아웃풋에서 다이렉트리 피드백 되고 있는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버퍼, 볼티지 버퍼를 사용할 때인데 이때는 이제 베타가 1이 되는 그 아웃풋이 바로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베타가 1이 되는 케이스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이 일반적인 앰프의 사용에 있어서 뭔가 이 피드백 패스에 뭔가 개인이 있지 않는 한 이 뭔가 패시브 네트워크로 피드백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베타의 상한값이에요. 저희가 앞에서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할 때 뭐 A 서킷 죄송합니다. 요 A 서킷의 동작 특성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는 베타분의 1을 뭐 플롯하면서 베타분의 1을 이렇게 플롯하면서 얘네들의 거리를 가지고 이 A 베타의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가 1인 이런 경우가 월스트 케이스이고 그 경우는 베타분의 1이라는 라인도 여기에 있는 거고 이제 저희는 이제 요 라인과 원래 A 서킷에서의 크로싱 포인트 이런 인터섹션을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게 저희가 원하는 페이지 마진을 찾아내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은 이 A 앰프를 만들어 놓고 이 앰프의 피드백의 가장 가혹한 조건을 놓은 상태에서 페이지 마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충분히 유용한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 마진은 그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 A 서킷의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 이 부분에서의 이 A 서킷의 페이지를 보고 그게 이제 180도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보는 게 얼마나 마진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게 페이지 마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딱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A에 대한 것을 플롯했을 때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그 프리퀀시에서의 페이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 거는 뭐냐면 F가 FT가 될 때,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가 오메가 T가 될 때 그 조건에서의 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가정은 뭐냐면 첫 번째 폴은 훨씬 앞쪽에서 이미 있고요. 이 간격이 상당히 멀고 그래서 첫 번째 폴에 의한 페이즈 시프트는 이미 90도가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페이즈 시프트가 얼마큼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분모에서 얘 이제 90도의 페이즈 시프트는 이미 발생을 했고, 그쵸? 다시 얘기하면은 J 지금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P1의 페이지가 이미 90도만큼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얘 J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P2 얘의 페이지 시프트는 얼마큼이에요? 이 오메가 P2 분의 오메가 T의 탄젠트 그러니까 인버스 탄젠트를 붙인 게 결국 그 페이지의 시프트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제로가 있단 말입니다. 요 제로가 있기 때문에 얘에 의한 페이지 시프트를 마찬가지로 얘기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G이고요. J 오메가 T의 마이너스 오메가 G이고 그리고 얘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페이지 시프트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가 가만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했기 때문에 그게 한 번 더 인버팅 되는 게 감안된다면은 결국 얘에 대한 페이지 시프트도 오메가 t 오버 오메가 g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탄젠트 마이너스 1의 탄젠트 역함수의 ft 오버 fg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페이지 마진이라고 하면 이 페이지 시프트가 180도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이기 때문에 180에서 f2를 뺀 이만큼이 페이지 마진을 얘기해 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메가 t라는 요 오메가에서 이 a의 그냥 이 룹 원래 그냥 앰프의 게인의 프리퀀시 디펜던트하는 룹 게인의 페이지를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클로즈 룹이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파수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이제 실제로 어떤 주파수 응답 특성의 숫자를 나타내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딱 요 시점 오메가가 오메가 t일 때 일단 저희가 이 페이즈 마진은 일반적으로 45도 이상보다는 커야 된다. 혹은 조금 더 보수적인 숫자로는 보통은 60을 얘기해요. 60보다 큰
페이지 마진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여기로 적절한 형태로 이제 카피가 된다, 버퍼링 돼서 나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 A 베타, 그러니까 DC 게인은 훨씬 1보다는 훨씬 클 거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게인은 1 플러스 A 베타 분의 A라고 했을 때 결국 베타 분의 1로 근사화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베타가 거의 1인 경우를 사실 지금 얘기를 이그젠플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클로즈드 룩 게인, 그러니까 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에서의 클로즈드 룩 게인은 결국 이 A 베타 값을 보게 되면 이 A 베타가 어떻게 될 때요? 지금 그러니까 베타가 1, 지금 이 이그젠플 베타가 1이고 얘의 매그니튜드 1로 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 A 서킷의 페이즈 시프트만큼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매그니튜드는 1이고 요 페이즈 정보만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딱 그 실제 이게 A 베타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때, A 베타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때, 그때 실제 AF의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해 보면요. 지금 보시면 A 베타라는 게 1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이 세타 1, 세타 1이 이제 페이즈 시프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요 A 베타 자리에 요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페이지 마진이 45도인 케이스, 다시 얘기하면 세타가 135도인 그 케이스에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은 베타분의 1.3이 돼요. 베타분의 1이 아니라 베타분의 1.3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러니까 A 베타가 유니티 게인을 가진 그 시점에 페이지 마진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베타분의 1이 아닌 이거보다 증가한 베타분의 1.3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오메가가 오메가 t일 때, F가 FT일 때 이 AF가 위로 피킹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파수에 따라서 뭔가 일정한 이런 게인을 갖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하이 프리퀀시를 갈수록 피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이것은 신호에 왜곡을 주게 되는 거죠. 스텝을 집어넣었을 때 그 스텝 자체가 뭔가 약간 오실러터리 비헤이비어를 일으킨다든지 오버슛이 일어나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60도로 가까이 가면은 이런 피킹 되는 것들이 상당히 누그러지는 거고, 충분한 페이지 마진을 가질수록 얘네들이 죽는 거고, 거꾸로 페이지 마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피킹 되는 숫자, 이 1.3이라는 숫자가 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 페이지 마진이 0이 되는 순간 이게 무한대로 가버려서 이제 언스테이블해진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럼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결과적으로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 건 뭐냐, 페이지 마진을 깎아먹는 애들은 얘네들이에요. 이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에서 얘네들이 FP2나 FC가 이 FT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추가적인 페이지 마진이 발생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FP2, FG를 멀리 보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 없앨 수 있으면 없애고요. 얘네들을 없애서 얘네들을 작게 해서 페이지 마진을 확보하는 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설계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로의 프리퀀시 자체를 좀 시프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 CC가 요 첫 번째 스테이지 아웃풋과 최종 아웃풋을 커플링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그젠플에서는 중간에 저항이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이제 VI2를 제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가 이 VO가 움직이지 않고 모든 커런트가 다시 여기로 흘러간다는 걸 여전히 가정하잖아요. 그래서 VI2에 의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이 커런트는 VI2를 R과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나눈 항이 돼요. 그게 뭐랑 같아야 된다? 이 커런트하고 같아야 된다. GM2 VI2. 그쵸? 그래서 이거의 해가 되는 S를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R이 없을 때는 얘가 예전에는 그냥 CC분의 GM2로
표현되었던 건데, 그쵸? 그래서 옛날엔 sys에 1 over gm2로 표현이 됐던 건데, 여기 마이너스 r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r 값이 0에서부터 조금씩 키워나간다 그러면은 분모가 작아지기 시작하면서 요 제로 프리퀀스가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스로 옮겨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만약에 r 값과 gm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제로가 그냥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적당한 r 값을 넣게 되면 얘를 하이 프리퀀시로, 제로를 하이 프리퀀시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 혹은 r 값을 많이 키우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제 gm2보다 더 크게 되면 네거티브 제로가 만들어집니다. 네거티브 제로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에 이렇게 붙었었는데 네거티브 제로가 되면서 여기에 폴라리티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의 폴라리티로 바뀌어서 오히려 페이즈 마진을 좋게 만드는 쪽으로 이 제로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제로의 위치를, 이런 이 피드 포워드 패스에서의 이 제로의 위치를 이 r을 삽입함으로써 더 이렇게 뭔가 안 좋은 것을 악성에서 양성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미션 제로 삽입하는 거 상당히 보편적인 이 테크닉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OPMF 설계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R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이게 저희가 이 프랙티컬하게 뭔가 어떻게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중에 따라서 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슬로우 레이스라는 이 테마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식의 토폴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버퍼처럼 사용하는 거고, 대신으로 얘를 뭐 0V에서 1V 이런 식으로 스텝을 집어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OPMF 알고 있는 거는 OPMF 슬로우 레이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OPMF가 실제로 아웃풋이 변화할 수 있는 스피드라는 것이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해와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는 maximum frequency, 혹은 frequency가 정해져 있을 때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는 maximum amplitude, 뭐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도 구해봤었고, 이 사고 실험을 해봤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슬로우 레이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서킷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 서킷 지금까지 저희가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플러스는 이렇게 넣고 마이너스 단자는 아웃풋에서부터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는 여기이고 플러스는 여기이고요. 마이너스 단자를 이렇게 다이렉트 커플링 한다는 얘기는 아웃풋을 여기다 그냥 연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서킷을 이용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인풋 볼티지를 확 올린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제가 인풋 볼티지를 이렇게 올리면 이 볼티지, 그러니까 그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 생각하십시오. 일단 여기는 변화하지 않고 있고요. 인풋 볼티지만 내가 지금 바꿨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변화가 순차적으로 아웃풋으로 전달되고 여기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여기가 뭐 0V에 있다, 그 정도 생각하고, 둘 다 이제 0V에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갑자기 위로 확 올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처음에 0V였으니까 아웃풋도 0V고 인풋도 0V이고, 다시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다 0V인 상황에서 이 플러스 단자를 위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Q1, Q2의 디퍼런셜 볼티지가 갑자기 크게 걸리면서 한쪽은 완전히 켜지고 한쪽은 완전히 꺼지는 풀리 스티어링 되는 경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 상황은 PMOS에서 이 플러스를 여기를 올리는 거니까 여기가 완전히 켜지고 여기가 완전히 꺼지는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여기가 완전히 꺼지기 때문에 바이어스 커런트의 전체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바이어스 커런트 전체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여기 커런트가 카피돼서 여기에 커런트가 I가 전부 흐르죠. 그쵸? 그럼 그 커런트가 이제 어디서 와야 되는가 라는 걸 생각해 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꺼졌거든요. Q2는 꺼졌기 때문에 커런트가 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없고, 여기 커런트가 지금 I라는 커런트가 흐른다면 그 커런트가 올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CC를 통해서 커런트가 흘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세컨드 스테이지는 게인이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변할 때 여기 볼테이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그것을 지금 이 왼쪽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커런트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커런트가 흐르고 있는데 이 앰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앰프이기 때문에, 게인이 큰 앰프이기 때문에 아웃풋 볼테이지 쪽은 많이 바뀌고 요 노드는 별로 바뀌지 않는 것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자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했던 요 어프록시메이션과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커런트 I가 CC를 통해서 다 흘러오잖아요. 그러면 CC를 통해서 흘러오는 커런트라는 게 I가 CC에서 흐르게 되고, 이 I over CC가 결국 CC의 볼티지의 이제 델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다시 하면 dV over dt라는 게 I over CC, 다시 하면 CC times dV over dt가 커런트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요 CC의 양당 간의 요 볼티지, 요 차이를 지금 V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CC 양당 간의 볼티지 dV over dt가 I over CC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를 저희는 그러니까 아웃풋 볼티지가 이렇게 변하는 걸로 근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정한 것처럼 여기의 볼티지는 별로 변화하지 않고 여기의 볼티지의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dVO over dt라는 게 결국에는 요 CC 양당 간의 볼티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걔는 여기로 흘러가는 커런트를 CC로 나눈 거예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아웃풋 볼티지의 이 슬롭이 뭐에서 결정됐다? 여기 바이어스 커런트 I,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는 커런트, 커패시턴스 CC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웃풋이 실제로 올라가는 이 볼티지의 이 슬롭이 이 I over CC에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여기에 CL이라는 로드 커패시턴스도 있을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완결된 설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슬로우 레이트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그게 바로 바이어스 회로나 이 안쪽에 있는 이런 커플링 커패시턴스에서 결정되는 그런 예로서 처음에 이런 슬로우 레이트 컨셉을 전달하기에는 적절하기 때문에 이 이그젬플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얘기로 그 슬로우 레이트과 FT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앞에서 하던 것들을 한번 그냥 따로 보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GM1, 첫 번째 스테이지의 GM이라는 게 결국은 바이어스 커런트를 VOB로 나눈 거였잖아요. 지금 슬로우 레이트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바이어스 커런트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이어스 커런트로 뭔가 결정되는 파라미터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GM1이라는 게 이렇게 I over VOV2라고 5로 결정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우 레이시라는 건 I를 CC로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I라는 게, 커런트라는 게, 슬로우 레이시라는 게 I over CC이고 I라는 게 GM1 곱하기 VOV1으로 표현되고 얘를 CC로 나눈 건데, 여기서 GM1을 CC로 나눈 요 텀이 FT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던 거였어요. 앞에서 보시면 요 FT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처음에 얘기했던 GM1을 CC로 나눈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얘기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표현하게 되면 FT하고 VOB를 곱한 것이 결국 슬로우 레이트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 셈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FT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 라고 하면 VOB를 높이는 게 슬로우 레이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슬로우 레이트까지 고려했을 때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제 스테이지 보시게 되면 첫 번째 PMOS로 만들어져 있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가 PMOS로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가 NMOS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를 PMOS로 만들므로써
커런트를 동일하게 가져갔을 때 NMOS로 만들었을 때보다는 VOB를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PMOS가 모빌리티가 작기 때문에 VOB를 크게 해줘야지 동일한 I를 소화하기 때문에 VOB를 크게 해주는 측면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PMOS를 만드는 것이 말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 스테이지는 이제 GM2에 의해서 개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GM2는 NMOS의 GM을 사용하는 게 PMOS의 GM을 사용하는 것보다 GM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기가 PMOS, 여기가 NMOS로 있을 때 뭐 개인도 크게 가져가면서 슬로우 레이트도 크게 가져가는 뭐 그런 상황을 만들기에는 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약간은 포프리예요. 약간 좀 사족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PMOS를 첫 번째 스테이지, NMOS를 두 번째 스테이지로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을 일단은 설명하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그젬플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거는 폴디드 캐스코드로 CMOS OPMP를 구성한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림입니다. 보시면 인풋 쪽을 NMOS로 만들어 놓고 있고 여기를 폴디드 캐스코드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뽑아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미러를 이때 여기도 스태킹을 한 셈이죠. 여기 캐스코딩 이쪽의 관점에서는 캐스코딩 한 거고 얘를 스태킹해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도 하이 임피던스,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도 하이 임피던스로 만든 그런 폴디드 캐스코드 CMOS OPMP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여기에 인풋 레인지, 아웃풋 레인지 어떻게 되는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거는 슬로우 레이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예요. 이 앰프가 슬로우 레이트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느냐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 마이너스 단자를 여기 같은 케이스에서는 요 이그젬플에서는 그냥 뭐 요 볼티지가 두 개가 그냥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때 마이너스를 위로 올렸을 때 확 위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여기를 갑자기 딱 위로 올리면 이제 풀리 스티어링이 이쪽으로 일어나세요. 커런트가 전체가 다 일로 흐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커런트가 이 아래쪽에 바이어스 커런트로 잡아놓은 전체 커런트가 일로 흐르면서 이제 위쪽에서는 IB라는 바이어스 커런트를 잡고 있는데 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I이기 때문에 일로 흘러가는 커런트는 IB에서 I를 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IB라는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일로 커런트가 못 흘러가니까 전체 커런트가 다 일로 가요. 그러고 나서 이 IB 커런트가 다 흘러갔을 때 얘는 얘에 의해서 카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IB가 돼요. 근데 여기서 흘러가는 커런트가 뭐였어요? IB-I입니다. 그쵸?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디서 와야 됩니까? 지금 로드에 CL이라는 캡이 붙어 있다면 그 로드에서부터 이 커런트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드에 걸리는 볼티지 Vout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Vout은 어떻게 변화하냐면 이제 그 I라는 커런트가 CL에 흘러가는 거고 이게 아웃풋 볼티지의 변화율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슬로우 레이트입니다. 이게 슬로우 레이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 over CL에서 슬로우 레이트 결정돼요. 여기 보시면 뭔가 아웃풋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따라가면 이게 뭐 IB가 있기 때문에 뭔가 IB에 의해서 결정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요 밑에 있는 요 바이어스 커런트 요 I가 이 슬로우 레이트를 결정해주고 로드의 커패시턴스가 슬로우 레이트를 결정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원 스테이지 앰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뭐 CC 이런 것을 다루고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어떤 슬로우 레이트이 이렇게 결정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제 서킷의 토폴로지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서킷 보시면은 인풋의 커먼 모드 레인지가 갈 수 있는 레인지를 보시면 위쪽으로 볼티지가 올라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인풋 트랜지스터의 커먼 모드 레인지는
결국에 요 바이어스 커런트라는 게 사실은 이런 식의 커런트 소스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커런트 소스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인풋 커버 모드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인풋 커버 모드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VDD-VOB 만큼의 여기서 VDD-VOB 만큼의 볼티지까지가 얘가 갈 수 있는 한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VT 만큼의 볼티지가 걸렸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요 인풋의 상한점을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일단은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볼티지 차가 VTM보다는 작게 걸려야지만이, 그쵸? 그래야지 Q1, Q2가 세츄레이션 영역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Q1, 이 인풋 커버 모드가 꽤 올라갈 수는 있어요. 꽤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상한이 이 정도로 결정이 되고, 근데 이제 VOB랑 VTN을 고려하게 되면은 사실 이 값이 양의 값을 가질 수가 있고,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인풋의 이 맥시멈 볼티지에는 별로 제약점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NMOS로 인풋 스테이지를 구성해 놓으면은 인풋 커버 모드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문제가 뭐냐면 얘를 세츄레이션에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한점이 있게 돼요. 다시 얘기하면 NMOS를 베이스로 하는 인풋으로 가지고 할 때는 볼티지가 위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래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PMOS 스테이지를 인풋을 한 다음에 거꾸로가 되겠죠. 하한으로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위로 올라가는 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저희가 어떤 범용의 앰프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인풋 레인지를 이런 식으로 제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인풋 레인지가 마이너스 VS에서부터 뭔가 VDD까지 풀 레인지를 갖기를 저희는 보통 원해요.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토폴로지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라는 게 이 이그젬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이 VDD-VSS라는 하한과 상한 볼티지를 뭔가 다 인풋이 커버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보시는 토폴로지가 하나 이에요. 여기 보시면 NMOS를 인풋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얘를 캐스코딩 하고 있고 실제로 아웃풋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칭이 되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PMOS를 인풋으로 하고 있고 캐스코딩을 통해서 폴디드 캐스코딩을 통해서 아웃풋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적절한 오퍼레이션 레인지에 들어가 있고 PMOS가 오퍼레이션 레인지에 적절하지 않은 영역에 있다 그러면은 얘가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퍼레이션 레인지에 적절하지 않은 곳에 있다 그러면 얘가 적절한 곳에 있어서 이제 PMOS에 의해서 이제 이 폴디드 캐스코드가 동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다시 이래요.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지금 적절하지 않은 상황, 얘가 꺼지거나 이 커런트가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볼티지 레인지가 이 PMOS 볼티지, 그러니까 인풋 레인지가 좀 높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out of saturation 돼서 이쪽에 디세이블 되고요. 그렇게 되면 회로 자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얘가 바이어스 커런트의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브랜치의 바이어스 커런트의 역할을 해주는 IB가 있는 거고, 첫 번째 스테이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거꾸로의 케이스에서는 이제 얘가 디세이블 되고 회로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 커먼 모드,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를 넓힐 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레일 투 레일, 아래 레일에서 볼티지 레일에서 서플라이 볼티지 레일을 바텀에서 탑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레일 투 레일 인풋 오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이 플러스와 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단자가 되고 여기 플러스 단자가 인풋 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로를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고요. 이게 사실 조금은 복잡해요. 왜냐면 이 낮은 볼티지 레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볼티지 레벨이 VICM이 낮은 레벨에서는 PMOS가 동작을 하고 높은 지에서는 NMOS가 동작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의 어떤 캐릭터릭스 혹은
첫 번째 스테이지 어떤 GM 값을 이펙티브한 GM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상상하는 거는 이렇게 항상 일정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P가 동작하고 N이 동작하는 영역이 둘 다 겹치게 되면 중간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수도 있고요. 혹은 오버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제너럴 OPM프로 만든다 그러면 충분한 개인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걸 원하긴 하는데 그래도 얘를 좀 가능하면 좀 플랫하게 만들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좀 복잡한 서킷들이 붙는 그런 경우들이 저희가 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 투 레일 OPM프 하면은 여러분이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를 찾을 수 있을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것들을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앞에 서킷 중에 개선할 것들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바이오 서킷을 개선하는 것들은 좀 중요한 토픽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날로그 집중키로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요. 근데 앞에 서킷에서 이렇게 스태킹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스태킹을 이렇게 할 경우에 이 아웃풋 볼티지가 얘의 VGS, 이 VGS 두 개가 쌓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아웃풋 볼티지의 레인지를 제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Q1, Q2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결국 이 Q1, Q2의 스레시홀드 볼티지의 VOB가 더한 것으로 이 볼티지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VGS가 또 있으니까 두 배 된 볼티지가 이렇게 결정되고 그러면 여기의 볼티지는 요 노드요. 요 노드의 볼티지는 VGS 하나 그냥 뺀 거니까 그리고 VT 플러스 VOB 여기에서 VT 플러스 VOB를 뺀 VT 플러스 VOB가 여기 결정돼요. 그러면 여기가 가져갈 수 있는 상한은 여기에 VOB 하나를 더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VT 플러스 2 VOB가 얘가 가져갈 수 있는 하한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볼티지가 어쨌든 간에 얘에 의해서 제약이 되니까 아웃풋 볼티지 스윙 레인지를 제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얘를 여기다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게 되면 이 노드가 VT 플러스 VOB, VT 플러스 VOB가 여기 그대로 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바이어싱을 해놓습니다. VT 플러스 2 VOB로 바이어싱을 하게 되면 이 볼티지나 이 볼티지가 이제 여기에서 이 볼티지에서 딱 VT 플러스 VOB를 뺀 것만큼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VOB가 돼요. 다시 보면 저희가 뭘 달성했냐면은 여기에 인가되는 볼티지가 딱 VOB가 되게 여기에 인가되는 볼티지가 딱 VOB가 되게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마진 딱 그 정도만 갖게끔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Q3에서 또 VOB만큼만 더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아웃풋 볼티지 여기가 2VOB만 되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2VOB 플러스 VT였는데 얘가 2VOB로 바뀌었죠. 그래서 아웃풋이 스윙할 수 있는 레인지를 조금 더 넓혀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슬라이드는 조금은 약간의 포프리이기는 한데요. 지금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 슬로우 레이시라는 대신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대신호에서 어쨌든 저희가 따져줘야 될 것들이 이 트랜지언트한 비헤이비어를 얘기해 줘야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웃풋이 가져갈 수 있는 상한과 하한도 대신호의 관점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은 인풋이 가져갈 수 있는 상한과 하한도 대신호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에서는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 서킷적인 어떤 토폴로지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서는 이런 커런트 미러 같은 것들을 바이어싱을 세세하게 해서 결국에는 아웃풋 볼티지 스윙 레인지를 증가시키는 방법,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저희가 OPM프의 어떤 주파 승답 특성, 대신호 특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나면 대표적인 이제 OPM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741 OPM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지금 여러분 회로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거를 보실 텐데 이제 세세히 뜯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